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수학에 대한 학습법을 이제 3월 달에 봤던 3학년 학력평가 기준에 의한 거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육평이나 수능 대비 등등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수학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잘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지난 방송처럼 마이크 넘기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기욱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치른 3월 모의고사가 어떤 형태로 나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까에 관한 중점적인 논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가형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평이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자체는 지금 일반적으로 노말했다. 대신 그러니까 기존 수능의 패턴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21번하고 30번은 역시 미적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9번이 확통이었는데 요즘 수능의 대세는 어찌됐든 간에 29번은 기백이었으니 올해 수능 자체도 역시 기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형 자체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유는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21번하고 30번 자체가 그러니까 도형에 관한, 함수에 관한 이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게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형이나 함수에 관한 이런 형태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형을 모르고 또 하나 이제 중학교 도형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문과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수능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문과 등급컷이 점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봐야 될 만한 이런 형태가 이제 이과생들이 하는 미분적분, 그 중에서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미적을 조금 간단한 형태들만 좀 접근해 보면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 성적 자체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좀 좌절할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한 8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성취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는 게 개념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딱 하나의 책을 가지고 설정해서 그 안에 개념을 쓰고 또 쓰면서 계속해서 보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 26번 문제인데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가형도 마찬가지고 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개념서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그러니까 딱 3권 정도 또는 뭐 1권 정도에서 합쳐놔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안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문제는 어찌됐든 과거에 나왔던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하다 보면 이 출제자가 왜 이런 형태를 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봐야지 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통상 한 7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7번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한 5번 정도를 보면은 출제자가 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보통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첫 번째 풀 땐 그냥 답만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오답의 개수가 좀 줄어들어요. 한 3번째 정도 풀면 조금 이제 변형된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능력이 생기고요. 물론 이제 현재 난 6등급, 7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 3점부터 접근을 하고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다 보면 쉬운 4점들 이런 것들도 접근이 되고요. 나중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도전해 보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상당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 마찬가지로 21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또는 뭐 29번 또는 20번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두고 나는 이 4문제 틀리고 시작해서 84점을 기준 점수로 갈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통해서, 즉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하면서 이게 어떤 개념하고 상관 있고 또 과거에 어떤 문제하고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해결 방안 또는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과거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또는 6월 평가원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꼭 좋은 결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 수학은 정말 많이 푸는 학생들이 승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뭐 수능만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힘든 건 맞습니다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면서, 어차피 수능은 11월 달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내셔서 끈기를 갖고 하는 분이 저는 수학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 소장과 한 선생님이었습니다.